지훈 씨, 나 물 떠다 주고 가는 김에 쓰레기도 버려. 그리고 설거지 언제 할 거야? 며느리 유진이가 시댁 소파에 편안히 앉았어. 내 아들한테 연달아 지시했어요. 유진이는 시댁에 오면 지훈이를 부려먹는데 집에서는 더 할 거잖아요. 유진아, 마늘 좀 까라. 제가 유진이한테 시켜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훈 씨, 당신이 많을까? 나 내일 벗겨진단 말이야. 부려먹는 것도 핑계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과연 이 어머니의 다음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이 된 서춘자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보냈죠. 그 아들이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며느리까지 생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늘 그랬듯 마당의 장미꽃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붉은 꽃망울이 탐스럽게 피어났네요. 남편이 심어준 이 장미는 벌써 10년째 봄마다 집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마당을 둘러본 뒤 부엌으로 향해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지훈이가 어릴 적부터 해온 일상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죠.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 유진이까지 생각해야 하니까요. 처음 유진이를 만났을 때가 떠오릅니다. 지훈이가 데려온 그 아이는 정말 예뻤어요. 눈이 크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줘서 뵙고 싶었어요. 그때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예의도 바르고 목소리도 상냥했죠. 아무래도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싹싹하더라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유진이는 참 순종적이었습니다. 혼수 준비할 때도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고 예단 문제로 양가가 조금 민감해질 때도 어머니께서 결정해 주세요라며 웃어넘기더군요. 그런 모습이 기특했어요. 지훈이도 그런 유진이를 무척 아껴했습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면 항상 다정했고 특히 유진이가 말할 때 지훈이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아들이 저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싶을 정도였죠. 결혼식 당일도 순조로웠습니다. 유진이는 한복도 예쁘게 입고 패백할 때도 저를 정말 곱게 하더군요. 손님들이 며느리 복 받으셨네요 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그날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신혼 초반 몇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유진이는 가끔 안부 전화도 드리고 명절에는 꼬박겜박 찾아와서 제 옆에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었죠.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라 자주 오지는 못해도 올 때마다 정성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몇 주 전 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유진이가 현관에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말했거든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손맛이 그립다고 지훈이가 계속 그러네요. 그때 유진이의 미소가 참 예뻤어요. 아무래도 신혼생활이 바쁘다 보니 집에서 요리할 시간도 없을 텐데 시어머니 음식이 그립다니 기특하더라고요. 저녁상을 차려주면서도 유진이는 계속 칭찬을 해줬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이 나물무침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어요. 식사 중에도 유진이는 지훈이 어릴 적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요. 어머니께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하며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보니 정말 기특했죠. 하지만 그날 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유진이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는데 왜인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며칠 후 지훈이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유진이가 참 예의 바르더라. 그런데 평소에도 저렇게 다정한 아이야? 그때 지훈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죠. 근데 집에서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지훈이가 말을 흐렸어요. 그 순간 뭔가 불편한 진실을 엿본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유진이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시댁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이상한 느낌이 현실이 된 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지훈이와 유진이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오후 3시쯤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유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유진이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이상한 기분은 생각이 많아서였나 보다 싶었죠.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에게 물을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오늘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유진아,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건 뭐든 맛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지훈이를 돌아보며 말하더군요. 야, 물 떠와.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상냥하게 웃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당황했지만 아무래도 부부 사이에 스스럼 없이 지내는 모습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유진이의 명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그거 가져오면서 현관에 있는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번에도 지훈이는 고분고분 따라했어요. 물을 가져다 준 다음 바로 현관으로 향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죠. 그런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시댁에 온 건데 며느리가 남편을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지훈이가 돌아온 뒤에도 유진이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는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달라고 했어요. 지훈아, 가방에서 핸드크림 좀 꺼내줘. 어디에 있는데? 찾아봐. 어딘가 있을 거야. 지훈이는 아내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시댁에 와서까지 이런 식으로 부려먹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유진이가 모든 명령을 내릴 때마다 제게는 여전히 미소를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서 유진이에게 도움을 청해봤어요. 유진아, 괜찮으면 상 좀 차려줄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어머니. 그런데 유진이가 일어서면서 지훈이에게 또 말하더군요. 지훈아, 지금 설거지 안 해? 아까 컵들 그냥 놔뒀잖아. 부엌에는 물컵 2개만 있었는데도 유진이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말했어요. 지훈이는 또 순순히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유진이는 제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일이며 요즘 바쁜 일상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중간중간 지훈이에게 계속 지시를 내렸어요. 지훈아, 김치 좀 더 가져와. 지훈아, 숟가락 하나 더 필요해. 지훈아, 티슈 좀 가져다 줘. 그때마다 지훈이는 묵묵히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무 불만 없이 말이죠. 그런 아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식사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이는 제게는 계속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하면서도 지훈이에게는 거침없이 이것저것 시켰어요. 지훈아, 물 좀 더 따라줘. 지훈아, 반찬 접시 좀 바꿔줘. 이거 너무 작아. 심지어 지훈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도 일어나서 뭔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부려먹혀야 하지? 결혼 전 지훈이는 그렇게 순종적인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당당한 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유진이의 태도였습니다. 지훈이에게는 명령조로 말하면서도 제게는 여전히 상냥한 며느리였거든요. 마치 두 개의 인격이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지훈아, 그거 먹기 전에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좀 더 꺼내와. 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번갈아 나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것도 목소리 톤까지 완전히 달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면서도 유진이의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지훈아, 과일 깎기 전에 싱크대 좀 치워. 지훈아, 쓰레기통 비우고 와. 지훈아, 찬물 좀 틀어놔. 더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시댁에 와서도 남편을 이렇게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특히 유진이가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지훈이를 시키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불쾌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서 하인을 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 관계인가? 지훈이가 순종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먼지처럼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유진이가 집에서도 지훈이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며칠간 계속 그 일만 생각했어요. 혹시 그날만 유독 그랬던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뒤 다시 온 유진이를 보니 그런 희망적인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저녁까지 함께 먹고 가겠다고 미리 연락을 해왔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왔네요. 유진이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바로 지훈이에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지훈아, 차에서 선물 좀 가져와. 뭐가 있는데? 어머니, 드릴 건강식품이랑 과일 있잖아. 빨리 가져와. 지훈이는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도 다시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유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지훈이에게 계속 지시를 내리더군요. 지훈아,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줘. 지훈아, 내 핸드백에서 립밤 좀 꺼내줘. 지훈아, 물 좀 갈아서 가져와. 이거 미지근해. 그때마다 지훈이는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차를 마시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어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따라와서 도와주거나 최소한 뭔가 하겠다고 말이라도 하는데 유진이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더군요. 부엌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는데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아, 어머니 혼자 하시니까 가서 도와드려. 그러더니 잠시 후 또 말했습니다.
지훈아,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좀 꺼내와서 어머니 드려. 지훈이가 부엌으로 와서 이것저것 도우려고 하는데 유진이의 지시는 계속됐어요. 지훈아, 쓰레기통 비우고 와. 지훈아, 찬물 좀 받아놔. 지훈아, 컵 좀 씻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황당했어요. 자기는 거실에서 편히 앉아 있으면서 남편을 부엌 일꾼 취급하다니요.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훈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유진이가 부엌으로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지훈가는 느려 터졌으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게 놔두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댁에서 남편 흉을 보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요. 그런데 유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누굴 닮아서 그런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 지훈이가 누굴 닮아서 느리다는 건지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댁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유진이 눈치만 보더군요. 그런 아들을 보니 더 답답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유진이의 지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아, 반찬 그릇 좀 더 큰 걸로 바꿔. 지훈아, 수저 하나 더 가져와. 지훈아, 김치 좀 더 담아와.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순순히 따라했어요. 마치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유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지훈가가 부지런해야 가정이 굴러가요. 마치 자기가 남편을 부려먹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집안일도 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지훈가도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해요. 유진이는 자기 합리화를 계속했어요. 마치 남편을 혹사시키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듯이 말이죠.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우리 집에서 지훈이를 자기 집에서처럼 부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중에도 유진이의 명령은 계속됐습니다. 지훈아, 물 좀 따라줘. 지훈아, 휴지 좀 가져와. 지훈아, 반찬 좀 더 가져와. 심지어 지훈이가 밥을 먹고 있는 중에도 일어나서 뭔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내가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시댁에서도 저러니 집에서는 얼마나 더 심할까 싶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유진이가 제게는 여전히 상냥하게 대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 생선조림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지훈이에게는 명령조로 말하다가 저한테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도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서 지훈이에게 계속 지시했어요. 지훈아, 설거지해. 지훈아, 쓰레기 버리고 와. 지훈아, 차 끓여서 가져와.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시댁에 와서 남편을 시녀 취급하는 게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특히 지훈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유진이가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 지훈가 설거지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이제 좀 늘었어요. 마치 개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시댁에서도 저러니 집에서는 얼마나 더 저럴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건지, 그리고 유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당당하게 남편을 부려먹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유진이가 너무 심하지 않아? 뭐가? 지훈이를 너무 부려먹잖아.
시댁에서도 저러니 집에서는 얼마나 더 할까 걱정이야.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집에서도 그러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 생신이 다가왔어요. 올해로 67이 되는 해였죠. 평소 같으면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보내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지훈이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올해는 좀 크게 해드리고 싶어요. 친척들도 좀 모시고 말이에요. 그런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서 허락했습니다. 친정 언니 부부와 남편 형님들 가족들까지 초대하기로 했어요. 생신 당일 아침부터 바쁘게 준비했어요. 지훈이도 일찍 와서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오후 2시쯤 지훈이와 유진이가 도착했는데 유진이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진이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죠. 오후 4시쯤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언니 부부가 먼저 오고 형님네 가족들도 왔죠. 거실이 금세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척들이 유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유진이도 예의 바르게 대답하더군요. 유진이가 정말 예쁘네. 지훈이가 복 받았어. 며느리 덕에 춘자 언니가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케이크를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 케이크를 못 샀네. 그때 유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지훈이를 돌아봤어요. 뭐해? 지훈가, 빨리 가서 케이크 사와.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봤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지금 가야 해. 손님들이 계신데. 지훈이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유진이는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가만히 앉아만 있어? 나 무겁단 말이야. 임신한 사람이 뛰어다니라고?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진이와 지훈이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유진아, 괜찮아. 케이크 없어도 돼. 제가 말렸지만 유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행사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인 당신이 잘해야지. 그러더니 지훈이를 향해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진짜 답답해. 눈치도 없고. 어머니 생신인데 케이크 하나 준비 못해. 친척들 앞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훈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지금 다녀올게. 지훈이가 일어나려는 순간 유진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가는 김에 음료수도 사와. 뭘 그렇게 대충 준비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생신상 준비는 제가 한 건데 마치 지훈이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다니요. 친정 언니가 민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진이, 너무 그러지 마. 지훈이도 힘들겠다. 그러자 유진이가 언니를 향해 말했어요. 고모님, 요즘 남자들은 이래야 해요. 안 그러면 버릇 없어져요. 그 순간 정말 어디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형님 부인이 어색한 미소로 말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 당당하구나.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지훈이는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유진이는 지훈이가 나간 뒤에도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뭘 그렇게 눈치 없이 살아요? 손님들은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죠. 30분쯤 뒤 지훈이가 케이크와 음료수를 사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또 지훈이에게 트집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사람들 다 기다렸잖아. 길이 막혀서 그래. 변명 그만해. 미리미리 생각 좀 해.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손님들 앞에서 계속 남편을 모욕하는 게 말이 되나요? 케이크를 자르고 촛불을 끄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유진이는 지훈이에게 계속 지시했어요. 지훈아, 접시 가져와. 지훈아, 포크 준비해. 지훈아, 사진 찍어줘.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도 남편을 하인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났어요. 특히 사진을 찍을 때 유진이가 한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지훈아, 제대로 찍어. 왜 이렇게 못 찍어? 다시 찍어. 이건 너무 어둡잖아. 정말 답답해.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손님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다들 유진이의 행동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유진이의 지시는 계속됐어요. 지훈아, 물 따라줘. 지훈아, 반찬 더 가져와. 지훈아, 휴지 좀 가져다 줘. 손님들 앞에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친정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춘자야, 유진이가 좀 심한 것 같다. 형님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지훈이가 불쌍해 보여.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 생신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지훈이와 유진이도 집으로 갔어요. 유진이는 마지막까지도 지훈이에게 뭔가를 시키더군요. 지훈아, 차 시동 걸어놔. 지훈아, 가방 들고 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손님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특히 지훈이가 작아져 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실한 결심을 했어요. 이건 버릇을 고쳐야 한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생신 이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지훈이가 당했던 모욕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특히 친정 언니가 지훈이가 불쌍해 보여라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후로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유진이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 얼굴을 보면 그날의 일이 떠올라서 화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먼저 전화해도 짧게 끊어버렸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괜찮다. 바빠서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이번 주는 안 돼. 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고는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유진이와 얽힌 일은 당분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유진이가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어요. 지훈이를 통해서 안부만 묻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표정이 좀 어둡더군요. 어머니, 요즘 유진이가 좀 이상해요. 뭐가?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한다고
계속 저한테 화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유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 부부 일이니까 알아서 해. 그래도 어머니가 너무 차가우시니까 유진이가 서운해해요. 지훈이는 여전히 아내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더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더군요. 하지만 그냥 대충 둘러댔어요. 바빠서 그래. 별일 없어. 그런데 유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이번 주는 좀. 다음 주는 어때요?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 얼굴만 봐도 그날의 일이 떠올라서 화가 났거든요. 다음에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유진이는 지훈이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지훈이가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유진이가 어머니 만나고 싶어 해요. 어머니가 왜 피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혹시 생신날에 뭔가 잘못한 게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유진이도 그날 일이 문제였다는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사과하지는 않더군요. 대신 지훈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이의 모습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거든요. 지훈아,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유진이가 더 심하게 굴고 있는 것 같았죠. 특히 유진이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해지자 그 화를 지훈이에게 푸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한다고 자꾸 저한테 화내거든요. 뭐라고 해? 제가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 유진이가 모든 책임을 지훈이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훈이가 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유진이가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해요. 어머니가 왜 만나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유진가 보고 생각해보라고 해. 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지훈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혹시 생신날 일 때문인가요? 너도 알고 있구나. 유진이가 좀 예민했죠. 임신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훈이는 여전히 아내를 감싸려고 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더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더군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바빠서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죠.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지. 그동안 지훈이를 괴롭히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유진이가 처음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통쾌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좀 더 기다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대로 이야기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유진이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언제 제대로 된 반격을 할지 타이밍을 재면서 말이죠. 한 달 반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낸 뒤였어요.
유진이가 지훈이를 통해서 계속 만나달라고 요청해 왔거든요. 이제 슬슬 만나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와봐. 지훈이에게 연락했을 때 정말 기뻐하더군요. 어머니가 만나주신다니까 유진이가 정말 좋아해요.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좋아할 일이 아닐 텐데.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에 안도감이 느껴지더군요. 아무래도 한 달 넘게 시어머니를 못 만나서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그래, 들어와. 담담하게 대답하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유진이는 계속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준비하면서 유진이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똑같이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지훈이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지훈아,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줘. 지훈아, 물 좀 갈아서 가져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한 달 넘게 시어머니와 거리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았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도 유진이의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지훈아, 김치 좀 더 가져와. 지훈아, 반찬 그릇 좀 바꿔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준비했어요. 이제 슬슬 시작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유진이가 예상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가한테 설거지 시킬게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차분하게 돌아서서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설거지는 잡은 사람이 하는 거야. 오늘은 내가 잡았지? 그 말을 들은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음식 먹을 때 누가 먼저 수저를 잡았는지 봤어.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야지. 유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지훈이가 자동으로 일어났을 텐데 이번에는 지훈이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유진이가 지훈이를 부르자 지훈이가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머니 도와줘. 상 치우는 거 말이야. 네, 어머니. 지훈이가 일어나서 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아내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말을 따른 거였죠. 유진이는 그런 지훈이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지훈아, 뭐해? 빨리 설거지해. 그때 다시 개입했어요. 유진아, 내가 하는 거야. 잡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훈가가 하는 거. 우리 집에서는 그게 규칙이야. 단호하게 말했더니 유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유진이가 마지못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지훈이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지훈아, 쓰레기 좀 버려. 그때 다시 말했어요. 지훈아, 너는 거실 청소해. 쓰레기는 유진가가 나중에 버리면 돼. 유진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자기 명령이 시댁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처음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친 유진이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불편해 보였죠. 어머니, 차 좀 끓여드릴까요? 갑자기 공손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차를 끓이면서도 유진이는 지훈이에게 작은 일들을 시키려고 했어요. 지훈아, 찻잔 좀 가져다 줘.
지훈아, 설탕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럴 때마다 제가 개입했어요. 지훈아, 너는 앉아 있어. 유진가가 알아서 할 거야. 찻잔은 찬장에 있고 설탕은 냉장고 옆에 있어. 처음에는 당황하던 지훈이도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의 지시를 무시하고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점점 짜증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화를 낼 수 없었죠. 차를 마시면서도 유진이는 계속 지훈이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했어요. 지훈아, 에어컨 바람 방향 좀 바꿔줘. 지훈아, 티슈 좀 가져다 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막아섰습니다. 지훈아, 가만히 앉아 있어. 에어컨 리모컨은 유진가 옆에 있잖아. 티슈는 유진가가 가져다 쓰면 돼. 유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 자기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던 지훈이가 오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지훈이가 처음으로 자기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훈가가 좀 이상해요. 결국 유진이가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어요. 뭐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제가 부르면 바로 오는데 오늘은 안 와요. 그게 정상이야. 시댁에서까지 남편을 부려먹을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을 들은 유진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처음으로 직접적인 지적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부부 사이에 서로 배려하는 거야. 한쪽이 계속 시키고 한쪽이 계속 따르는 게 아니라. 유진이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하던 행동이 문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유진이는 계속 불편해했어요. 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특히 지훈이가 평소와 달리 자신만만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유진이는 지훈이에게 뭔가 지시하려고 했어요. 지훈아, 차 시동 좀 걸어놓고. 그때 지훈이가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유진아, 너도 할 수 있잖아. 키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해. 그 말을 들은 유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이가 자기 말을 거스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결국 유진이가 직접 차 시동을 걸러 나갔어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지훈이가 살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유진이가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오늘 작은 승리를 맛본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동안 지훈이한테서 연락이 몇 번 왔는데 유진이가 집에서 더 예민해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면서 계속 화내요. 그래서 집에서도 저한테 더 심하게 굴고 어머니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기가 꺾인 화풀이를 집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말에 같이 와봐.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이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일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쁜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준비하는데 유진이가 바로 지훈이에게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차 좀 끓여서 가져와. 지훈아, 과자 접시에 담아서 가져와. 지난번 일이 있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명령하는 것 같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유진아, 잠깐 앉아봐. 두 사람을 마주 앉게 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 유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든 것 같았죠. 유진아, 내가 우리 지훈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어. 어머니, 그게 아직 말 안 끝났어. 끝까지 들어봐. 단호하게 말하자 유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대하기 어렵다. 그 말을 들은 유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시댁에서도 지훈이를 이렇게 부려먹는데 니들 집에서는 오죽하겠니? 어머니, 지훈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알 것 같더라. 유진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그때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니들 집에 가서 같이 살아야겠다. 순간 유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말에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면서 버릇을 고쳐야겠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죠.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너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 내가 직접 가르쳐 줘야겠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으로 유진이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 지훈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유진아, 여기서는 당신 명령 안 들어. 유진이가 지훈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나도 사람이고 엄마 앞에서 창피해. 처음으로 지훈이가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기특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용기를 낸 거죠. 지훈아, 당신이 뭘? 유진이가 화를 내려고 하자 재빨리 개입했어요. 유진아, 지금 누구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에요. 지훈이 말이 틀렸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지. 유진이는 완전히 기가 꺾인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같이 살겠다는 폭탄 발언에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저희 집에 오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질문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죠. 당연하지. 이대로 두면 지훈이만 고생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잘할게요. 드디어 유진이가 굽히기 시작했어요. 뭘 잘한다는 거야? 지훈가를 존중하면서 지낼게요.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말이 유진이 입에서 나왔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제발 같이 사시겠다는 말씀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유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가한테 이것저것 시키지 않을게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예의 지키면서 행동할게요. 또 부부는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제서야 조금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유진아, 부부란 서로 존중해야지. 우리 아들을 사람 대하듯 해야 너도 존중받는다. 네, 알겠어요. 지금까지 지훈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낼 거면 정말 같이 살 거야. 아니에요. 정말 바뀔게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지훈이도 말했어요. 유진아, 앞으로는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미안해, 지훈아.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드디어 유진이가 지훈이에게 사과했어요. 어머니께도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약속할 수 있어? 네, 약속드려요. 제발 같이 사시겠다는 건. 그럼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해 주세요. 한 달 동안 지켜볼게. 그 기간 동안 예전처럼 하면 바로 이사 가는 거야. 네, 알겠어요. 유진이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네, 어머니. 그날 이후로 유진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시댁에서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지훈이를 존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도 있다는 말이 정말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 이후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사이다를 마신 기분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지훈이가 당당해진 게 가장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변했는지 확인할 생각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일주일 정도는 유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했어요. 그동안 지훈이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나 보더라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유진이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소파에 앉아서 지훈이에게 물부터 떠오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 당당하고 명령조였던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 고마워. 유진이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지훈이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내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움직였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앉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응,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지훈가한테도 어머니께도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억지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 뒤돌아보고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 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어요. 그때 지훈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유진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집에서도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지 않고 오히려 제가 뭐 도와줄 일 없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 변화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상을 차렸는데 유진이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지훈이에게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시켰을 텐데 이번에는 직접 움직이더군요. 어머니, 반찬 더 가져다 드릴까요? 어머니, 물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유진이는 지훈이에게 한 번도 뭔가를 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훈이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지훈아, 김치 더 먹을래? 지훈아, 국 더 줄까? 예전의 명령조가 아니라 정말 배려하는 말투였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유진이가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훈이도 도와줄게. 아니야, 내가 해. 지훈아, 너는 쉬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유진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이상했나 봐요. 왜? 지훈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니까 뭘 시켜도 된다고.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 네,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혼자 찾아왔을 때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편해요. 그래. 유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서 저를 존중해주고 뭔가 결정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보고 지훈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게 보였어요. 예전에 위축되고 피곤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도움이 됐어요. 뭐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 저도 그 말씀 듣고 용기가 났거든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당당해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내가 참을 필요 없어. 네, 알겠어요.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유진이와 지훈이가 같이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요. 유진이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께 감사해요. 용기를 주셔서. 지훈이도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할 때 만들어지는구나.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요즘 두 사람이 오면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눈에 띄거든요. 특히 유진이가 지훈이에게 말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명령조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는 말 같아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처럼 눈치 보고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유진이도 처음에는 당황하고 화가 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나 봐요. 그리고 지훈이도 자존감을 회복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가족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